네, 주말을 앞둔 지난 금요일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있었던 진보당 강성애 의원의 경호원에 의한 퇴거. 이 사건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주말 내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또 민심을 읽기 위한 방편이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정당하게 끌려나갈 일을 해서 끌려나갔다.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직접 계신 분입니다. 전북 남원임실 순창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또 다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그 자리에 옆에 바로 계셨죠? 네, 강성희 의원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바로 옆자리요. 네, 압수할 때 보면 바로 옆에 있었죠. 예, 그러니까요. 더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셨을 텐데 손 놓으라 했을 때 손을 놨다. 그냥 말만 했는데 입을 막고 잡혀갔다. 이게 강성희 의원 주장입니다. 옆에서 보신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마 그 광경을 제가 제일 잘 봤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저와 악수를 하고 네. 바로 옆자리에 이제 강성희 의원과 이제 악수를 하는 차례였는데 네.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강성희 의원이 뭔가 항의를 하는 듯한 네. 그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악수하는 손을 내려봤더니 네. 강 의원이 손을 상당히 힘있게 꽉 윤 대통령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예.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나 계속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네. 당혹스러우니까 말씀을 하셨고 네네. 저도 이것을 보고 강성희 의원에게 이 손을 풀어라 네. 라고 종용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나중에 이제 TV 등에서는 강 의원이 들려서 강제 퇴장하는 네. 그런 장면만 자꾸 자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네. 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경호실이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원인 제공을 했고 불가피했다. 이 위해 행위가 있었다가 대통령실의 해명이었는데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게 이제 강성희 의원 측 말인데 이게 위해 행위였냐, 입을 막고 이제 경호원들이 끌고 나갈 만한 상황이었느냐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뭐 같은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이시니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지금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기조를 바꾸세요 그러고 악수하면서 지나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네. 그런데 계속 손을 잡고 같은 얘기에 항의성 발언을 계속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경호원이 주로 아마 이격을 시켰던 것 네. 같고요. 근데 알다시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자리가 알다시피 지난번 잼버리 대회 이후에 네네. 전라북도가 굉장히 침체된 민심이 그런 상황이어서 네. 대통령께서 특별히 정말로 참석을 해서 좀 예.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간 자리고 예. 전북도도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특별자치도 출범식을 하게 됐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축제일이나 마찬가지인데 강 의원께서 처음부터 저는 이게 계획된 도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총선 앞두고 네네. 좀 이목을 끌어보자. 그래서 행사장을 통해서 대통령 만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예. 정치 선전화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예. 현지 언론들도 비판적인 시각은 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전북의 대표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일보 예. 같은 데서는 첫 잔칫날 강 의원이 죄를 뿌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서 예. 하는 게 국회의원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자리의 성격과 의미상으로는 참 맞지 않는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었다라는 건데 저희가 사실 저희가 YTN에서 보도한 영상을 지금 잠시 유튜브에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의원님 바로 옆에서 진짜 인사하고 그 장면을 보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게 계획된 것 같다라는 게 또 좀 파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조금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인지도 측면이라든지 계획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성희 의원이 저희랑 인터뷰할 때는 아니 입을 막힌 채로 끌려 나가는 걸 어떻게 예상하고 계획할 수 있느냐 전혀 예상 못했다. 나중에 얘기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적 네네. 도발이라고 얘기한 것은 네네. 처음부터 일반적으로 악수하면은 뭐 한마디 할 수 있죠. 뭐 예, 얼마나 예. 수고 많습니까? 반갑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죠. 이렇게 네. 악수하는 게 예의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국정기조를 바꾸세요. 네. 라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손을 안 넣어준다면 그건 도발이죠. 네네.
예. 제가 이제 저도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손을 꽉 잡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플 정도로 잡고 네. 안 놔주는 분이 있어요. 네네. 그거 유사한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이건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것이고요. 네.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미 그래놓고 나중에 그게 이제 정확히 TV에서는 안 잡히고 끌려나가는 장면만을 자꾸 반복해서 네네. 보여주니까 당연히 끌려나가는 것은 계획 안 했겠죠. 문제는 도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예. 저 국정조를 바꾸세요. 그 자리에 그 네. 얘기할 자리냐고요. 예, 네. 그걸 얘기했던 것은 저는 충분히 기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기조를 얘기해서 좀 기획을 했다. 이건 계획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네네. 그렇게 밖에 알겠습니다. 볼 수 없다 그거죠. 지금 야사당 또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 경호처장의 파면, 뭐 국회 운영위 소집도 지금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일을 진보당 아니에요. 예전에 이석기 통진당의 사실 후신 정당이거든요. 네. 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당시 이제 통진당이 해산되게 됐는데 좀 달라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번 일을 제가 보니까 처음에 이게 도발을 하고 이게 어떤 장면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계속 공격하는 것인데 예. 저는 전형적인 운동권 방식의 저는 덮어씌우기 전략이다. 그렇게 봅니다. 운동권 방식의 덮어씌우기라고요? 네. 예, 이거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비를 걸어서 상대를 자극해서 도발시킨 다음에 네. 결과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고 예.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사실 현장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예. 진보당의 얘기만 옳은 것처럼 나중에 이제 들려나가는 그 장면만을 보고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정치 공세다 저렇게 그렇게 봅니다. 예, 정치적 공세로 좀 확대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뭐 이제 국민의힘과는 인연이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오히려 진보당 키워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오바마 대통령 사례를 살짝 소환을 했었습니다. 그냥 좀 부드럽게 대처하고 잘 알겠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 경호 조치가 조금 오히려 일을 키웠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어떤 선진국에서 있었던 좋은 사례만 갖고 꼭 비교를 하니까 그렇죠. 네. 사실 미국의 경우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네. 조그만 이상이면 바로 끌어내고 제압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때 얘기를 하는 것은 네네.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가화 미담처럼 이런 것을 드는 것인데 네. 아쉬운 점이 있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그것을 입을 막고 이렇게 드러낸 것에 네네. 대해서 시각적으로 조금 보기에 사납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발단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있다 보니까 당시 행사장이 굉장히 술렁했고 네. 굉장히 썰렁해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이런 네네. 측면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강성희 의원한테 당시에 경호원이 가서 네. 좀 퇴장해 주세요라고 점잖게 얘기했으면 퇴장했을 것인가. 본인은 또 그렇게 말했으면 될 일을 왜 입을 막한다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번 그러니까 그 응답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왜 퇴장을 시켰냐 그 자리에서 그냥 네. 투기하지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네. 왜 그런 방식으로 퇴장을 시켰냐고 또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네. 강성희 의원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의도적인 네. 도발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네. 행사장에 만일 계속 머물도록 했다면 네. 행사 도중에 소리를 안 질렀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강제로 퇴장을 시킨 것이고 퇴장을 하면서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힘으로 그냥 밀어서 이렇게 갔을 때 상당 시간 더 소란이 더 길어졌을 것이고 네. 고함을 칠 텐데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단시간 내에 퇴장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의 대응을 또 사실 어떤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같은 이제 입법부 의회로서 또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박주민 민주당 운영위 간사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움직임이나 주장 굉장히 폭력적이다 비판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제일 야당이니까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민주당은 현장 상황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이제
같은 야당이기 때문에 진보당 얘기를 더 이제 받아서 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강 의원이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옳다고 봐요. 대통령에 네. 대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굴고 소리 지른 거에 네네. 대해서는 먼저 하고 다만 그 이후에 강제로 그러면 퇴장시킨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로 삼았어야 되는데 네네.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않잖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적어도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마지막 들려나가는 부분만 네. 자꾸 문제를 삼을 것은 아니고 네네. 처음에 어떤 경위로 어떤 게 왜 이게 시작됐는지 하는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균형적으로 네. 접근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경호원들에 의한 퇴거만을 문제 삼지 말고 전체 과정을 다 같이 봐야 된다.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셨고요. 뭐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마디 발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민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이슈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뭐랄까요? 좀 빨리 잘 마무리되는 방식이 필요할 텐데 의원님 현장에 가장 가까이 계셨잖아요. 어떤 조언 하시고 싶으세요? 글쎄요, 이제 그 상황이 뭐 또 벌어진다면 그게 최선이었는가? 또 뭐 잘 모르겠어요. 경호 수칙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다만 그날은 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라고 하는 경사스러운 행사였고 국회의원이 함께 그런 입법을 한 데 대해서 축하해주러 간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하면 잘 정부와 힘을 합쳐서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네. 또 비전을 들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국회의원이 그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거기서 굳이 그 사안과 별개로 국정을 비판을 목소리로 크게 내고 또 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호처가 네. 당시에 이제 그 자리 그 열 자체가 이제 좌석 쪽 자리가 네. 의원들도 있었지만 네. 의원이 아닌 분들도 계셨어요. 네네. 근데 솔직히 강 의원을 네. 강호처에서 국회의원으로 알았을까? 아. 이 부분도 사실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뒤늦게는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것은 알게 되만 네네.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쭉쭉 인사를 하고 가는데 이게 국회의원인가 아닌지는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걸 또 염두에 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그걸 자꾸 입법부의 모독이나 다른 걸로 자꾸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은 저는 뭐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호처 입장을 직접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정확히 그때 의원 신분인지 경호처가 파악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또 정황상의 얘기들도 하셨고 뭐 정운천 전 장관 이런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뭐 그런 분들은 저쪽에 저보다는 떨어져 있었고요. 네네. 늘 대통령에게 악수를 하다 보면 경호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그 장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저가 거의 유일했을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 사람에 가리기 때문에 예. 그건 잘 못 봤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역이신데 또 곧 총선이 있습니다. 당내 현안이 좀 복잡한데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을 채운 뉴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인데요. 지금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사퇴 요구를 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니까 꿋꿋이 내 길 가겠다. 이게 좀 당내 외를 좀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좀 당혹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얼마나 내부적으로 또 대통령실과 당이 네. 얼마나 이제 그동안에가 무슨 일이 축적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정말로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런 문제가 수면 위에 불거지고 네. 뭐 거취 문제까지 제기가 됐다 그러니 네네. 참 의원 한 사람으로서는 참 굉장히 충격을 받는 예.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한 지가 뭐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알다시피 이제 뭐 전국 순회하면서 하례회 예. 한동훈 위원장 한 번 도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13일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면서 지금 불과 진짜 한 달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불과 23일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얼마나 대통령실과 당 간의 소통이 좀 안 됐는지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안이든 간에 이렇게까지 크게 가져가야 될 사안인가 네. 당혹스럽고요. 지금 우리 당의 이런 모습은
사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네네. 그것이 뭐든지 간에 당내 분란이 생기고 당정 간에 충돌이 되고 뭐 적전 분열하는 현상, 이것은 최악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 저는 대통령실과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는 뭐 전혀 대화가 안 될 리가 없고 대화 안 될 리가 조금 없다. 서로 오해가 있었다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네. 좀 증폭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증폭되지 않길 바란다. 이 뭐 우리 당에는 네. 제일 불리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 당에는 제일 불리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이 뭐 상황을 차치하고라도 일단 입장 표명을 해서 좀 불을 꺼라. 이게 수도권 의원들의 목소리라고 하고요. 공천 관련해서도 김경률 비대위원회 공천 두고도 지금 두 가지를 배경으로 꼽습니다. 이건 뭐 당내 분위기를 더 잘 아실 테니까요.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을지를 알아야 의견 봉합도 될 텐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뭐 그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명품백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게 됐다. 이번 일로 해서 왜냐하면 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내용을.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이 된 공작이다. 네. 그리고 뭐 이게 저게 막 그냥 던져놓고 가듯이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사실은 억울한 측면이 크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국민들이 이 저간의 사정을 경위를 다 아는데 이제는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하고 하면 어떻고 사과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 상황이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 또 이제 당내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라고 그냥 넘어가자라는 의견이 있고 예. 또 어떤 쪽에서 그게 굳이 뭐 사과해야 되냐 오히려 피해자인데 이런 예. 시각이 있는데 이제 그 자체도 무음해졌다. 네. 라는 생각이고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야당이 우리 쪽에서 사과를 하면 그래 이제 사과했으니 끝내자 네. 이럴 거냐 네. 이런 데 대한 시각이 차이가 있어요. 이용 의원이 오늘 그동안에 올렸죠. 네. 사과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정책을 있다. 보면 그거 하나라면 더 큰 걸 내놓고 그걸 또 기화해서 더 다른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러니 여기에서 그냥 중단을 하고 예. 그리고 총선에서 평가를 받자. 이런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어떤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이 생긴 정도가 됐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저는 충분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도부에 맡겨놓고 네. 개별적으로 의견은 좀 자제하고 좀 잠깐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사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국민들이 너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 주셨고요.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네.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절한 선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알고 있다. 이런 정도 얘기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당과 대통령실 간에 네. 그런 데에 대한 공감대나 조율이 있었을 네. 거라고 사실 짐작을 했어요. 예.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의원들도 적절한 정도로 그런저런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이제 와서는 이 자체가 이제 크게 유용하지 않다. 굳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분간은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분히 또 조율을 하고 있었다라는 믿음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뉴스가 되는 것 같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사퇴 얘기가 명백히 이렇게 드러난 이상은 이게 계속 비대위원장 체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사퇴라든지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뭐 의원님 바람까지 포함해서 좀 한 말씀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간극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늘 보면은 어떨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은 서로 신뢰가 있다가 그 부분이 잠깐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네네. 저는 그 두 분의 그런 갈등이나 또 혹은 이런 것들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오해가 있다면 서로 직접 만나서
풀어간다면 저는 금방 해결될 문제다. 예.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우리 당이 잘 수습해서 가리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수습이 되면 당과 정부가 대통령실과 오히려 조금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예. 또 수습해 가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오히려 좋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질지 국민들도 계속 지켜보고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